민수야, 도윤 생일이 다가오는데 이번에 같이 저녁이라도 먹는 게 어떠냐? 아, 아버지. 그게, 도윤이가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싶다고 낮에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못 모일 것 같아요. 그러냐? 알겠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도윤이 생일 때 민수네로 가요. 선물도 사뒀잖아요. 얼굴도 볼 겸 갔다 와요. 저기, 혹시 1504호에 사는 가족들 어디 갔나요? 오늘 손주 생일이라서 왔는데 생일 파티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요. 1504호요? 어디 갔나? 아, 제가 앞집에 사는데요. 그 집 어제 여행 갔어요. 아들 생일 겸해서 지혜 씨네 친정이랑 괌 간다고 하던데.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도윤이 친구 엄마예요. 지혜 씨가 몇 주 전부터 여행 간다고 얼마나 자랑하시던지. 여보, 괌이면 미리 계획했을 텐데 우리한텐 한마디도 없었네요. 아니, 생일 파티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차라리 여행 간다고 말했으면 여보, 저녁이라도 먹고 쉬세요. 제가 뭐라도. 배 안 고파. 괌으로 떠난 아들 내외 김영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자식.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땅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며 자녀들에게 땅의 소중함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영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 방과 후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밭일을 도왔습니다. 모내기를 하거나 수확물을 나르는 일이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땀방울을 보며 묵묵히 손발을 맞췄습니다. 그 덕분인지 책임감과 성실함이 몸에 배었고 작은 기업에 취직한 뒤에도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공부하며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그 노력 덕분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은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으로 영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두 사람은 몇 번 만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희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고 영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며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전세로 시작했지만 둘이 함께 모은 돈으로 조금씩 살림살이를 늘려나갔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들 민수가 태어나자 두 사람은 밤새 아기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한밤중에 영수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민수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영수는 자랑스러워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던 민수의 모습도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와 교재비가 부담스러워졌지만 영수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영수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죠. 비록 등록금과 생활비가 걱정되긴 했지만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면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적금과 퇴직금을 차곡차곡 모아 민수가 결혼을 준비할 때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한참 아들 결혼식을 준비하던 무렵 영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을 지키며 살았고 그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영수는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나던 날 영수와 정희는 병원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출산실에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영수는 정희와 함께 기쁨에 차서 민수를 얼싸안았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오자 정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녀석, 코가 민수를 닮았네요.
영수가 손주의 볼을 살짝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이의 첫 돌과 어린 시절을 지켜보며 부부는 손주를 위한 정성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퇴직 후 정희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텃밭에서 자라나는 채소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민수와 지혜가 도윤이를 데리고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들어서는 모습의 영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자를 먼저 안아들었습니다. 식탁에는 정희가 아침 일찍 장에서 사온 나물 반찬과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고 찌개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수는 도윤이 앞에 달걀 프라이를 얹어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한참 식사가 이어진 뒤 민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색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일이 힘드냐? 지혜가 민수 옆구리를 찌르며 나섰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집 문제 때문에요. 지금 사는 집이 많이 좁아서 도윤이 교육을 생각하면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반포나 목동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반포, 목동, 거긴 집값이 얼마나 하던? 20억 정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5억이 부족해요. 20억짜리지? 그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너의 형편에 맞춰서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좋은 환경에서 애 키우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혜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내가 보기엔 그건 사치야. 어디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니? 너희는 흥청망청 쓰려고 하고. 영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버님, 민수 씨 외벌이에 저 혼자 육아하는데 어느 세월에 우리가 집을 장만해요? 요즘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평생 집을 장만 못해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키워야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이 재산도 우리한테 다 올 거잖아요.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 정말 죄송한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혜가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조용히 영수를 다독였습니다. 아가, 그건 좀 심하구나. 아무리 나중에 재산이 너희들한테 간다고 해도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너희도 부모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건지 생각은 해봤니?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거 모르세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애를 좋은 대학으로 보낸다잖아요. 아버님도 물려받은 재산이 재개발되면서 큰 보상 받으신 거잖아요. 돈을 싸들고 관에 갈 거 아니면 손주 생각해 주세요. 뭐? 말버릇이 그게 뭐냐? 어디서 시아버지한테 돈을 싸들고 관에 갈 거 아니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 먼저 갈게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민수는 얼른 상황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영수는 멍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밭에서 따온 고추들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내가 도윤애미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영수는 답답한 마음에 물을 벌컥 마시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혜의 태도는 기억에서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 내외는 큰 대출을 받아 반포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 부담을 이유로 다시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자가 부담돼서 도저히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달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월 400에서 500은 나가는데 감당이 안 돼요. 이번 달 도와주면 다음 달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는 거니?
송충이는 소림 먹고 살아야지.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 모르냐? 여보, 그만 애를 타박하세요. 지 자식한테 좋은 것만 해주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한테 오로지 자식이라곤 저만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여보, 애 살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도와줘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도윤이도 생각해보세요. 알았어. 이자는 내가 부담해주마. 그런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야. 요즘 너희 너무 연락이 뜸하더라.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서야 자주 연락하고 집에도 오너라. 알겠냐?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 엄마한테 얘기해서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민수와 지혜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집들이 한다고 영수네외를 초대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민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실내 장식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이 마치 고급 호텔을 연상케 했습니다. 곳곳에는 대형 화분과 유리 장식장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최신형 대형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모던한 스타일의 주방은 요리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분위기였습니다. 정희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다 새로 장만한 거니? 전에 쓰던 가구가 아닌 것 같다. 완전 연예인 집 같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뭐 대출도 좀 받고 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에 잘 꾸몄어요.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래요. 애들 키우려면 환경이 좋아야 한다잖아요. 그때 지혜의 부모님 사돈댁이 나타났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애들 집 어때요? 잘 해놨죠? 이렇게 꾸며야 체면이 서더라고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것도 체면 싸움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니까요. 사돈의 호들갑에 정희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영수는 화려한 거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사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들의 검소한 삶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사돈이 계속해서 도윤이에게 무엇이 좋은지 늘어났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좋은 동네로 이사를 했으니 이제 도윤이도 좋은 유치원 가야죠. 요즘은 영어 유치원을 많이 보내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엄마가 부지런해야 해요. 그리고 조부모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줘야죠. 다행히 우리 사돈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앞으로 도윤이도 기대되겠어요. 영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정희는 조용히 사돈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죠? 근데 조부모는 우리만 아닐 텐데 왜 조부모는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줄 건가요? 도윤이는 양쪽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하잖아요? 징글벙글 웃던 사돈은 입만 번긋하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반찬을 하나 집어먹으며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지만 영수의 머릿속에는 사돈의 과장된 말들과 화려한 집의 모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원하던 삶이 이런 것이었는지 괜히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민수와 지혜는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매주는 아닐지언정 2주에 한 번씩은 도윤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했고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혜는 도윤이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자주 보내왔고 명절에는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오는데 기존에 있던 차가 온데간데 없이 외제차를 바꿔서 왔습니다. 영수는 차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차 새로 뽑았냐?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된 차라서 이번에 큰맘 먹고 바꿨어요. 안전한 차가 최고잖아요. 도윤이도 편안하게 탈 수 있고요. 정희는 차를 한번 훑어보더니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기존 차도 얼만 안 되지 않았니? 어머님, 요즘 다 이 정도는 타요. 우리 또래 부부들 보면 다 외제차 하나쯤은 있어요. 괜히 애 기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대출이야 갚아나가면 되죠.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차를 한 번 더 쓱 쳐다봤습니다. 아파트 대출이자 갚기도 힘들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또 대출로 차를 샀다는 말에 아들이 허영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정말 괜찮을까요? 난 솔직히 저 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해준 돈으로 조금이라도 여유를 찾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투루 쓰는 걸 보니 걱정이에요. 영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답했습니다. 나도 걱정이야. 대출 갚는 것도 빠듯하다면서 또 대출로 차를 사다니.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과하게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몰라.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자립하도록 내버려뒀어야 했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윤이가 감기가 심해서요. 어제 너무 심하게 놀았는지 오늘은 애가 너무 힘들어하네요 하면서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손주가 아프니 영수는 참아오라고 말을 더 이상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다른 이유들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도윤이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서요. 놀이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대요. 키즈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영수와 정희는 도윤이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잘 자라는 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이런 약속들이 이어지면서 손주 얼굴 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대신 지혜는 도윤이의 사진과 영상을 자주 보내왔죠. 놀이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들이 화면을 채웠지만 영수는 점점 이 화면들이 실제 만남을 대신하는 것 같아 마음이 서운해졌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지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도윤이가 사촌들이랑 놀고 싶다고 해요. 그래, 사촌도 만나고 좋지. 정희는 영수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서운해 말아요. 애들도 바쁠 땐 그렇다 쳐도 우리가 심심할 땐 서로 얼굴이라도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도윤이처럼 친구들 만나고 바쁘게 지내봐요. 손주만 기다리다 머리 하얘지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애들보다 더 바빠질 수 있어요. 그나마 아내의 말에 영수는 피식 웃을 수 있었답니다.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축구 교실에 다닌다며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고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영어학원에 수학학원까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아버님 인사만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가 다음 날 학원 숙제가 있어서 하며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에 꼭 올게요. 이번 주말에는 시간 내볼게요 하며 약속을 했지만 지켜진 날보다 어겨진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영수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매년 온다고 하고는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오지 못한다고 했고, 그럴 때마다 영수는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정희는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이 아버지 생일이야. 이번엔 꼭 와서 저녁 먹자. 정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매번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 엄마야, 안 챙겨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는데 정희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너희 얼굴도 잊어버릴 정도야. 네, 알겠어요. 이번에 꼭 갈게요. 근데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엄마. 그래. 알아. 그래도 어쩌니 서운한 건 서운한 거야. 네.
이번엔 꼭 갈게요. 정희는 아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다는 생각에 신바람이 난 듯 동이 트기도 전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등어를 고르고 신선한 나물을 사들고 부엌에서는 하루 종일 식재료 써는 소리와 함께 정희의 콧노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가 진짜로 온대? 설거지를 하던 영수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이번엔 오겠죠. 제가 단단히 일렀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약속 어기면 안 된다고. 국거리 고기를 써는 정희의 손놀림이 바빴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마당에서 고기라도 구울까요? 그럴까? 도윤이가 좋아하겠네. 점심때가 되자 정희는 슬그머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몇 시쯤 온다고 했는지 물어볼까? 뭘 전화해 온다고 했으니 오겠지. 영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희가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는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2번, 3번. 정희는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라도 보내볼까? 정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식탁 위에 놓인 전화기만 자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고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희가 차려놓은 음식들이 식탁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여보, 안 올려나 보다. 그냥 우리끼리 먹자. 영수가 텔레비전을 끄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밥은 먹어야죠. 안 올 것 같네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정희가 차려놓은 반찬들이 평소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도윤이 목까지 생각해서 준비했을 텐데 영수는 아내의 얼굴을 참아 보지 못했습니다. 꼭 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정희가 국을 떠다 주며 말했지만 영수는 아내에게 이제 아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아들이 아니다라고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해요. 오늘 도윤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영수는 꺼진 텔레비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자식에게 자신은 후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로 나가서 찬 바람을 쐬었지만 가슴 한켠의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생일은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면서 어느덧 도윤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영수와 날짜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수 생일 때 모이지 못했으니 도윤 생일 때 같이 모일까 하는 생각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도윤 생일이 다가오는데 이번에 같이 저녁이라도 먹는 게 어떠냐? 아, 아버지, 그게, 도윤이가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싶다고 낮에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냐, 알겠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도윤이 생일 때 민수네로 가는 게 어때요? 이미 선물도 사뒀는데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갔다 오면 되죠. 며칠 후 선물을 챙겨 들고 민수네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초대해 파티를 한다던 집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러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는 경비 아저씨와 택배를 주고받는 젊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1504호에 사는 가족들 어디 갔나요? 오늘 손주 생일이라서 왔는데 생일 파티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요. 1504호요? 어디 갔나? 아, 제가 앞집에 사는데요. 그 집 어제 여행 갔어요. 아들 생일 겸해서 지혜 씨 친정이랑 괌 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도윤이 친구 엄마예요. 지혜 씨가 몇 주 전부터 여행 간다고 얼마나 자랑하던지
영수의 손에 들린 선물 봉투가 아래로 축 늘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가끔 옆자리에 영수를 살피듯 바라보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괌이면 미리 계획했을 텐데 우리한텐 한마디도 없었네요. 영수는 대답 없이 선물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생일 파티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차라리 여행 간다고 말했으면 여보, 저녁 먹고 쉬는 게 어때요? 간단하게 뭐 좀 만들게요. 배 안 고파. 영수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지만 어깨가 처진 뒷모습이 힘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좀 누워 있을게.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는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큰 대출을 받아 반포에 집을 샀을 때부터, 그리고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며 매달 수백만 원씩 지원해온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녘, 영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 안에서 통장을 꺼내 들고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 그 돈으로 아들 내외는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보, 잠이 안 와요? 내일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해지하고 지원을 끊어야겠어. 여보, 그렇게 말도 없이 그냥 끊어버리면 민수가.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생각해봐. 우리 돈으로 저렇게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자식이야. 지원해주면서 한 가지 부탁했지. 자주 보자고. 그래. 많이 바빠서 못 왔다고 치자. 근데 뭐가 달라졌어? 아, 달라진 게 있지. 사치와 거짓말. 생일 파티한다며 해놓고 괌으로 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니까 더 괘씸한 거야.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사정사정하더니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했는데 남이라면 그냥 남이니까 그러려니 하지. 근데 내 피부치가, 내 혈육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희는 남편의 분노와 서운함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수네와 관계가 더 틀어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나도 속상해요. 차라리 민수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뭘 더 얘기해. 이제는 지쳐서 그만하고 싶어.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정희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은행 시간에 맞춰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겠습니까? 매달 25일 날 나가는 거요. 직원이 컴퓨터로 내역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해지 처리해 드릴까요? 네, 해지해 주세요.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5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다녀와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정희는 반찬을 만들며 부엌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수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발신자의 민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이번 달에 입금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 맞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아무 일 없어. 그나저나 괌은 잘 갔다 왔냐? 아버지, 그건 됐다. 잘 갔다 왔으면 됐어. 아버지 잠깐만요. 영수는 말없이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지 하루가 지나자 민수 내외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아침 일찍 영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번 일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괌 여행은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도윤이 생일에 모이자고 해서 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세요? 안 하던 행동?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 한 거냐? 친구들을 불렀다고? 그러면 넌 무슨 돈으로 괌 갔다 온 거냐? 들어보니 처가집하고 같이 갔다고 하던데 이자가 부담된다고 해서 내가 도와준 건데. 그게 아버지, 저희도 숨 좀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저희도 스트레스 좀 풀고 싶었어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요즘 세상에 다들 이렇게 살아요. 부모님이면 당연히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아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니들 기준에선 내가 은행이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래서요? 이제 와서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금으로 받은 돈, 아버님 돌아가시면 다 민수 씨한테 돌아오는데 여행 같이 안 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도윤이 얼굴 안 볼 생각이세요? 우리 안 보고 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친정이랑 관계?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딸이 효도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못마땅하셔야겠어요? 효도. 말 한번 잘했다. 너네는 언제 한번 우리와 같이 여행 간 적은 있니? 친정에 효도를 하면 똑같이 시댁에도 효도를 해야지. 그리고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니? 자주 얼굴 보자고 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더구나.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협박하냐? 도윤이 안 보여준다고? 그래, 이참에 우리 남남처럼 살자꾸나. 아버지, 지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보, 뭐해? 얼른 죄송하다고 해야지. 됐다. 앞으로 니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거라. 그리고 나도 네 엄마와 여행이나 다니고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살련다. 이제 내 돈은 내 기분 좋을 때 쓰고 남은 시간은 내 행복을 위해 쓸 거다. 너희들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돈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설령 내가 돈을 다 못 써도 다 기부하고 갈 거야. 너네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거라. 아버지, 결국 민수네 가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아버님도 우리 상황 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네. 민수는 도윤이를 안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엔 쇼핑이나 해야 스트레스 풀리지. 나중에 뭐라도 사러 가자. 영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죠. 그렇게 민수한테 지원을 끊은 뒤 영수와 정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말한 것처럼 둘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권을 챙기고 짐을 꾸려 파리로 첫 해외여행을 떠난 거죠. 여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삶을 즐겨요. 우리도 파리지행 같지 않나요? 내가 여기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나도 그래. 우리가 참 많이 참아왔지. 이제야 숨 좀 돌린다 싶어. 우리도 남은 시간을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우리 새롭게 출발해요. 후회 없이 살아요.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영수와 정희가 여행을 떠난 뒤 민수 내외는 무리한 선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반포의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고 체면 칠해를 위한 모임과 외식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외곽의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살림은 더욱 쪼들렸습니다. 돈 문제로 민수와 지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습니다. 어느 날 카드값을 갚지 못해 연체 통지를 받은 지혜가 영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시아버지에게 했던 염치 없는 말들이 떠올라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한가로운 유럽의 골목길을 걸으며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라비앙로즈가 흐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천천히 파리의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느껴지는 설렘과 자유. 영수는 오래도록 품었던 책임감과 희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기로 결심했던 거죠. 지나온 시간은 후회가 아닌 배움이었고
남은 시간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도 잘 들으셨나요? 댓글을 통해 생각을 풀어내시고 서로 공감을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동참해주세요. 오늘도 인생의 울림을 통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